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늘은 월급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하고 이 표어랑 좀 잘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봤으니까 이 표어랑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투동자 머니로그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인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옴에도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생각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여기는 삶이라고 썼지만 이제 부자라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성공한 투자가, 뭐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땡땡땡, 이거를 저희는 원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요. 무수히 많은 성공 스토리가 있고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뭐 사례나 뭐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들의 성공에서 시대적인 우연이나 운이 작용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좀 뭔가 열심히 해보고 망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열심히 뭔가를 해봤는데 나는 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되는 게 그 사람의 온전한 실력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계산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성공한 사업가, 뭐 성공한 뭐 땡땡땡인 분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명목 아래 명품 디자인을 카피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런 브랜드가 뭐 카피를 한다 안 한다 뭐 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브랜드 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맞아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맞아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많이 막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옛날에 나온 이제 콤비콜라라든지 뭐 파리로 콜라가 성공을 했다면은 이것도 성공 스토리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망했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로 남지 않고 실패한 스토리로 남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대적인 부름이 있었다면은 이런 파리로 콜라 같은 게 성공을 했을 수도 있죠.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이 실패가 과연 실력일까 아니면 운일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레드오션이 된 유튜브에서 3개월 만에 8,000명 구독자를 모은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투동자 연구소죠. 투동자 연구소. 지금 레드오션이 됐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근데 제대로 영상 올린 지 3개월 만에 8,000명 구독자가 됐어요. 근데 만든 팁을 공개한다. 제가 만약에 이런 영상을 찍을 리는 없겠지만 공개한다 하면은 그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투동자 연구소도 우연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연의 산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워낙 더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지? 의아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존자 편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을 따라 했는데 내가 잘 안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뭐 본인을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온전한 실력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의 온전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이 없거나 시대적인 부름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다고 해서 전부 다 운을 탓하면 안 되죠. 뭐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투자로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어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변수를 정확히 캐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부자로 변화하기보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제가 미리 한번 그려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자신을 체인지 하려고 하죠. 교체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막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컨 방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선호하는 거죠. 왜냐면 운이나 뭔가 시대적인 그런 우연을 다 배제하고 내가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저는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운의 비율을 배제한 계산을 도출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미래 현금 계산기 뭐 이런 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5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200만 원을 써요. 한 달에. 그래서 300만 원 남으니까 이거를 제가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투자를 8%로 투자를 한다고 볼게요. 그걸 10년 동안 할 생각이고, 그러면 10년 후에 제가 갖게 되는 돈이 5억 2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만약에. 전에는 뭐 경제자료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은 주제가 부자니까. KB금융주주에서 얘기하기로, 지금 한국 부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39만 3천 명인데,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일단 부자라고 지칭을 하기로 했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정하기로 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금액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10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약 15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컨 방식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500만원 벌어. 오케이, 나 500만원 벌어. 근데 내가 200만원을 써. 근데 아니야, 나 300만원 써. 300만원 써? 그러면 본인 자신을 200만원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겠어? 너 200만원만 쓸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 연에 8% 수익률 얻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나 못해. 아, 못해? 그러면은 이거 한번 조정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예금을 들면 세후로 한 4.5%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런 시대잖아요. 4.5%로 하면은 한 18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나 500만원 못 버는데, 야, 500만원 벌면은 엄청 고연봉자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을 도출해내야죠. 결혼해, 결혼. 너 250만원 벌어? 그러면은 맞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팀 먹어, 팀. 팀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팀 먹으면은 금액이 늘잖아. 이렇게 금액이 늘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너도 뭐 부업을 해서든 금액을 좀 올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의 방법이 적어도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업 소득을 얻어내고 막 어떠한 운과 시대적인 운명을 거스르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6년 정도면은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얻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10억이라는 가치가 10년 뒤에 지금하고 같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화폐 가치 계산을 해서 2022년 9월인데 2012년 9월에 비교해서 지금 물가 상승 배수가 몇인지 확인하면 1.177배로 확인이 되죠. 1.177배. 1.177배를 그럼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늘어나겠죠. 18.9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냥 내가 단순히 10억을 얻으려면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시드를 갖고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수익 올려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약 19년 동안 일을 하면은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나를 만드는 거죠. 비컴이죠. 그냥 내가 이 행동만 지켜나가면은 나는 19년 뒤에 10억이라는 돈을 손에 쥘 수 있구나. 캐시로 10억을 손에 쥘 수 있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이 살짝 잘못됐는데 19년 뒤라면 19년의 물가상승 배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10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7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뭔가 체인지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거나 뭔가 실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비컴 방식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 돈을 쓰면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2년 후면은 제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인 생활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10억을 얻으려면은 이때가 이렇게 되고 그때 10억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고 뭔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컴의 상태로 만들어라. 나 자신을 비컴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컴의 상태를 만들기 전에 예금 뭐 들어요? 지금 주식 많이 떨어졌나요? 배당주 지금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비컴의 상태가 되어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월급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으려면은 모든 운의 비율을 배제한 계산을 도출해야지 월급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나마 지금 현실에서 조금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높은 행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와서도 뭐 전혀 생뚱맞은 거여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뭐 웬만하면 답변 다 달아드리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